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희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고 있죠. 물론 코스피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코스닥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못 갔었던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오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올려주신 질문들 중심으로 또 관련 피드백 바로바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0.1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총 상위 주요 종목들이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한 이후에 대규모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외인들이 어제 이어서 순매수 소폭 돌아서긴 했지만 기관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최근의 흐름과 다르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동안에는 이제 외인들의 수급에 기댄 코스피 중심으로 그동안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다면 최근의 조정 국면 이후에는 지금부터는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기술주, 성장주, 즉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엔터, 미디어, 콘텐츠에 이어서 게임에 이르기까지 즉 코스닥 주요 종목들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상당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그러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같은 게임즈들이 현재 4% 넘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에코프로비엔, LNF, 에코프로 같은 이런 주요 종목들, 2차 전지 쪽이죠. 거기에 더해서 JIP 엔터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엔터, 미디어 컨텐츠 주요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CJ ENM도 한 7% 정도, 즉 시총 상위주들 좀 더 확실히 온도차가 나타나죠. 30일권 안에 보더라도 대부분 음봉 전환되어 있던지 하락 전환으로 바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좀 더 강한, 그리고 상승 탄력도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흐름은 앞에서 점검을 해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외인들의 수급에 기댄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조정 국면 속에서 외인들의 수급의 연속성,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이어서 오늘 순매수로 돌았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표라기보다는 쉼표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코스닥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부분, 최근에 조정 이후에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 만약에 상승으로 접어서 들게 되었을 때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의 포인트. 대통령실에서 한중 회담 계기로 중국 OTT에 한국 영화 들어간다 하는 부분이죠. 쳐보시면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이죠. 이쪽을 중심으로 먼저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OTT 한국 영화 6년 만에 재개 한한령 조치 이후에 6년만 작은 시작이지만 미래를 기대한다. 이런 모습이고 그죠? 한국 영화 상영 서비스 이제 풀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쇼박스, 뉴 등 관련된 이런 배급사 그리고 제작사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 오늘은 이런 화장품이나 여행, 항공, 카지노 관련된 이런 중국 소비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같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보시면 뭐 캐리소프트, 대원미디어, DNC 미디어, 미스터블루, 히다리 스튜디오 등 이런 웹툰, 웹소설 그리고 유아동, 완구 업체들까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쇼박스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좀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상승하는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포인트는 나스닥이 1.3%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면서 중국 셧다운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당연히 중국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 베이징 봉쇄는 박제이지만 과거와 다르게 봉쇄 지역이 최소화되고
기간 단축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연준 스탠스가 상당히 매파적이었죠. 하지만 어제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 제한적 영역급 초입이다. 즉 오를 만큼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 속도 늦추는 것 문제없다. 즉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 영역 오를 만큼 올랐고 추가적으로 여기서부터 더 급하게 올리기에는 어려우니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그렇다고 바로 그동안 올려놨던 거 바로 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 부분 속도 조절하면서 완만하게 올리다가 동결 그 다음에 내리겠죠. 그 제한적 영역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부분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온 종목을 보면 최근에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이유는 베스트 바이 등 이런 소매 판매 업체들 이제 미국의 쇼핑 시즌도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소매 유통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서 다우가 강했다면 이제는 나스닥 아날로그 디바이스 델 같은 이런 PC 그리고 애플 관련주 반도체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이 상승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다시 갈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 체크. 그러면 이런 반도체 관련된 주요 종목 그 중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이런 장비주 이런 쪽도 있지만 반도체 기판 그리고 소재, 장비 이 순으로 보겠다. 왜? 실적의 안정성 그리고 반도체 기판은 1월 10일 날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모멘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겠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편입해 놓은 아비코 전자 오늘 3.5% 올라가고 있죠. 그죠?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오늘 낙폭 과대 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카카오 엔터 쪽에 투자할 수 있다 얘기 나오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그룹주가 올라오면서 네이버도 같이 반응이 나올 수 있죠. 물론 아직도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적이지만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어제 유독 강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던 조선주 일부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현대 미포조선 모합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채워놨었죠. 여기 민감주 안에서는. 그리고 낙폭과대 기술주 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아비코전자 이러한 종목들 좀 체크를 해놓았고요. 자, 쭉 관련된 내용들 같이 점검을 하면서 시장, 뭐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 이런 부분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강한 섹터 안에서는 윌 로보틱스 챙겼습니다. 0.5%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강하게 좀 더 강하게 세게 올라왔으면 좋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도 강세 흐름은 좀 더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두산 어제 강하게 올라왔었던 부분 좀 키맞추기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그 전부터 점검을 하고 있었던 윌 로보틱스부터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그죠? 그동안에 박스권 상단 돌파한 이후에 좀 더 올라가고 윗꼬리 달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추세선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하면서 지금부터는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뭐 유진러버, SBB테크 뭐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어제 강했던 두산은 좀 쉬어가지만 나머지 종목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고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관련해서 계속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이쪽에서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종목은 실적 잘 나오는 쪽과 올해 유독 안 좋았던 두산 테스나 이러한 종목들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쪽, 그쵸? 조정이 나오고 어떤 양상이 나타날지 여부도 확인하면서 또 우리 몰장 승부주 포트에 편입을 시킬지 그 여부도 같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쭉 관련 내용 말씀드렸고요. 일단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가 상한가 들어갔고 DNC 미디어가 25%, 미스터블루가 14%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하는데 이 중에서 미스터블루가 좀 눈에 많이 띄어요. 최근에 미스터블루 데이
다녀오면서 관련 내용도 점검을 하기도 했는데 웹소설 업체의 1등이 DNC 미디어거든요. 근데 미스터 블루가 동아, 시공 뭐 이쪽 인수를 하면서 2등, 3등 업체를 같이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바로 3분기부터는 32억 기록을 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해냈고 추가적으로 뭔가 후속 조치, 즉 이런 웹소설 기반의 이런 이쪽 IP를 이용한 관련된 사업들, 웹툰 사업 이런 부분이 꾸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스터 블루 하면 그냥 무협지 만드는 업체 아니면 BL이라고 하는 이런 그 좀 특화된 장르 보이즈 러브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로맨틱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여성 고객층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쪽이 전체 매출 한 54%까지 올라왔다고 하던데 이쪽 업체에서 이제는 탄탄한 웹소설 IP를 기반으로 웹툰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영위하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관련 지어가지고 미스터 블루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유독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미스터 블루. 그래서 점검을 해 나갈 거고요. 그쵸? 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체크를 할 거고. 다만 이쪽은요, 오늘 엔터미디어 컨텐츠 이런 쪽은 레몬레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최근에 올라왔었던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험 나오고 그 밑에 단에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분할로 잘 팔아가는 형태로 좀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뭐 이런 미스터 블루 이런 종목들도 체크를 해드렸는데 급등할 때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를 이용해가지고 트레이딩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형태. 이 부분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급등 나왔을 때 따라가기에는 오늘 올라간 계기가 바로 중국발 모멘텀이잖아요. 그러면서 OTT 이런 영화나 드라마 제작 배급사뿐만이 아니라 엔터, 미디어, 콘텐츠, 게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순환매가 돌고 있고 중국 소비주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뭐 하루 이틀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팔기보다는 오히려 분할로 좀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좀 줄여나가고 오히려 밑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는 기술주 성장주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보는 형태로 시장 바라보고 대응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올려주신 종목들 한번 빠르게 또 체크를 해볼게요. 진성 TC 3분할 정도 빠질 때 추매 가능할까요? 3분할 정도 빠질 때가 무슨 말이죠? 이건 제가 좀 더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데 진성 TC는 최근에 그래도 IR 껍데기에서 IR 이거 듣고 나서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에도 좋은 모습 나오고 있는 부분 확인을 했었고 이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차익션 나왔지만 갭으로 워낙 세게 뛰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션이 나온 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워낙 최근에 급등을 했었고요. 최근 인성 TC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점검을 했지만 현건기라든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신고가 나가고 있죠. 인성 TC 마찬가지. 다 신고가 뻗어가고 있죠.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격이 워낙 크게 벌어져 있어가지고요. 접근을 하더라도 당연히 월봉, 주봉이나 뭐 이런 장기 평도보다는 오히려 55분봉 같은 좀 손절가 아주 타이트하게 붙이면서 따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나오면 저도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채워볼까 하고 어제도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을 안 주더라고요. 시장에는 2,500개 가까운 종목이 있고 반드시 이 종목 꼭 사야 된다. 반드시 사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 트레이딩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저 같으면 이렇게 제갈 길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접근하는 형태로 접근할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 안 주고 쭉 가버린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종목 찾아보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워낙 순환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이익이 크게 벌어져 있는 종목들 따라가기 좀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추매하시려면요. 55 분봉상 전저점 추세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 자체를 아주 타이트하게 보시게 되면 한 14,400원이 최근에 55 분봉상 저점이잖아요. 추세선 이탈하는 가격.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버퍼를 둔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14,000원 초반대 14,000, 뭐 200원이든 300원이든 뭐 이런 식으로 좀 작게 잡고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또 오로라 분이 주셨어요. 오로라도 이번에 실적과 더불어서 분위기 상당히 좋았어요. 이것도 소리 소문 없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것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진성 TC나 이런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부분이잖아요. 52주 신고가. 오로라는 실적과 더불어서 이번에 4분기에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유와 친구들 이 부분 수출,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70% 이상이고요. 수출이 70% 이상인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의 비용 따라 조정, 물류비 이런 부분이 3분기에도 좀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시차가 있잖아요. 고정 계약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이게 풀리 반영이 되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죠? 3분기보다는 4분기 좀 더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확실하게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저도 이 부분 체크를 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 향하여라고 나오면서 상당히 좀 뭐랄까 자신감 있는 모습을 IR에서도 피력을 했고 이러한 부분을 리포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재차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들도 회사에서 이와 관련된 미팅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확신 얘기를 듣고 본인만의 색깔을 녹여서 리포트를 쓰는 건데 역대 최대 실적을 향하여 제목에서 보듯이 뭔가 자신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회사에서 그동안에 이제 수익성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보세요. 물류비 운임이 올해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올해의 높은 기저 감안했을 때 확실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판가, 원가당 올려놓은 거 판가 그대로 다 올렸고 최근에 원가단이 안정이 되면서 스프레드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향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좋은 분위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죠. 소량만 오전에 사서 따라가는 중인데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선 잘 체크를 하시고요. 8,200원 정도 올라오고 있죠. 또 올라가게 되면 추세선 따라서 편입차의 가격 올려가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아제강 신규 접근 강관 쪽이네요. 이쪽도 또 이제 내용 관련되어서 한번 또 크게 튈 수 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에 중국 찌그러지면서 안 좋을 때는 이런 철강 업체들은 안 좋아요. 근데 중국 조금 풀린다는 얘기 나오니까 한 6% 정도 올라왔죠. 최근에 박스권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좀 일부 나타나면서 고점 높여나가려는 모습인데 지금 6% 올랐을 때 바로 접근 일단 확실하게 한 16만원 선 안착 나오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올라가면 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가 기준 16만원 넘어서는지 확인. 즉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샀다. 기준을 잡고 접근을 하자. 16만원 선 종가 기준 넘어서는지. 그럼 종가 기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한 2시 반 넘어가면 대충 각 나오죠. 종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동시호가 때 그때 이럴 때 16만원 넘어서는지 체크하고 보는 거죠. 일단 오늘은 한 6%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더 지켜볼 것 같고 이러다가 또 상단 맞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저점을 좀 높여나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16만원 선 안착하는지 여부 확인한 이후에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택 수익률 마이너스 7% 물렸다. 대응 전략 말씀 주셨나요? 신택 대덕전자 이러한 종목들도 최근에 지금 보시면요. 좀 일부 저점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오늘 아비코전자가 한 3% 정도 올라오면서 이제 그동안에 조정이 나왔었던 이런 반도체 기판 이런 종목들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손절 라인 대략 한 33,500원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던 걸로 저점
이탈시 편입자의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때 못 팔아서 지금 손절 가격보다는 대략 한 1,000원 정도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만 지켜보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주 성장주 올라오게 되면 심택 대덕전자 이러한 친구들부터 먼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저도 고민하다가 아피코전자를 체크한 이유는 심택 대덕전자 이번에 실적으로서도 워낙 좋았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모멘텀 소멸로 뭐 피크아웃 얘기하면서 좀 빠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이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DDR5의 실질적으로 항상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쪽도 아비코전자, 뭐 TLB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쪽 좀 체크를 했어요. 물론 심택도 관련 수혜입니다. 관련 수혜인데 좀 더 흐름이 좋아서 아비코전자 좀 더 점검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친구가 좀 더 뽑아 올리게 된다면 심택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대로 홀딩하면서 일단 더 물량 늘리지 마시고 있는 것만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까지 쭉 이렇게 풀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장까지 좀 더 강하게 계속 시장 끌고 나가는지 확인하면서 오늘도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